안녕하세요. 저는 개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지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무엇인가요? 과연 우울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너무 우울해 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은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슬픈 일이 있어서 기분이 우울하고 기운이 빠지는 날이 있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럴 때 모두 우울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소중한 것들의 상실, 실패, 좌절을 겪으면 기분이 우울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날씨와 같이 맑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흐리고 비가 오는 때를 누구나 겪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온 것처럼 계속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문제가 되죠. 마치 장마가 지고 홍수가 난 것처럼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슬프거나 울적한 느낌이 단순한 기분상의 문제를 넘어서 불면, 부적절한 죄책감, 집중력 저하가 동반되면서 신체와 생각의 여러 부분까지 영향을 끼치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는 상태이면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우울한 기분을 넘어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의 증상 9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5가지 이상이 2주 연속 지속된다면 주요 우울장애라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몇 가지 해당되는지 세어보세요. 우울증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른가요? 네, 우울증의 증상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소아청소년에서는 우울증이 있을 경우 우울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짜증이 난다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짜증이나 반항, 학업에 대해 집중도가 떨어지고 흥미 상실로 인해 성적 저하, 등교 거부, 여러 가지 신체 증상, 약물 남용, 비행 행동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인에서는 슬프고 우울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모호한 신체 증상, 여기저기가 아픈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의 표현보다는 기운이 없고 의욕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욕이 떨어지고 식사를 잘 하지 못해서 체중이 감소해 기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가 두드러져서 마치 치매로 오인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가성치매라고 합니다. 성별에 따라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에 취약합니다. 보통 여성의 우울증 발생률은 남성보다 약 2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호르몬에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기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작용을 조절합니다. 에스트로겐은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세로토닌의 생성을 높이고 분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호르몬의 변화를 겪는 시기들이 많고 월경 주기, 임신, 출산, 폐경 등의 시기에 따라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이 겪는 우울증에는 월경전 우울증과 산후 우울증이 있습니다. 월경전 우울증은 월경전 불쾌감 장애로 불립니다. 월경 일주일 전에는 감정이 불안정해지면서 우울, 불안감이 고조되고 가민해지는 증상이 두드러지다가 월경이 시작되고 수일 안에 이러한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산후에는 어떨까요? 출산 이후 첫 일주일에는 대다수의 경우에서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산후 우울감은 조리원에 있는 시기인 출산 후 이틀에서 4일 후에 시작되어서 5일에서 7일에 가장 심해지고 출산 후 2주가 되면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이를 포스트팔툼 블루라고 하며 약 85%에서 이러한 산후 우울감을 겪고 그리 심하지 않고 회복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에 반해서 약 3에서 6% 정도의 산모에서는 임신 중, 출산 후에 단순 우울감을 넘어 2주 이상 우울감, 불면 등 증상이 동반된 우울증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임신 후반기부터 출산 후 4주 이내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후에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는 아이와의 상호작용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해서 아이와의 애착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의 상호관계는 이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는 기초가 되어서 아이에게 평생 지속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후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은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왜 생길까요? 마음이 약해서, 의지력이 약해서 생기는 것일까요?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의 체계 이상, 내분비 이상, 유전적 소인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과 스트레스, 대인관계 문제, 성격 특성, 아동기 갈등과 같은 정신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우울증의 발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의 원인 첫 번째로는 우울증도 하나의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는 뇌의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서는 기분 조절에 연관된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우울, 불안, 초조, 불면, 의욕 저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분비의 이상과 우울증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특히 갑상선 항진이나 저하, 쿠싱 증후군과 같은 내분비계 이상이 있을 때 우울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울증에도 유전적인 소인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유전병은 아니지만 우울증 환자의 많은 수에서 가족력이 있습니다. 1차 가족에서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사람보다도 약 3배 정도 우울증이 발병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울증의 원인 중 정신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가족의 죽음, 이혼, 실직, 은퇴 등 생활상의 큰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촉발하거나 재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울증에 취약한 성격 특성도 있는데요.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보다는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본인의 속마음을 내색하지 않는 분이 우울증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 강박적이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매사에 자신을 높은 기대 수준에 비추어 판단하고 스스로 질책하면서 자신감의 상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서 우울증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동기의 갈등, 트라우마, 가족 간의 관계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미쳐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신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지지체계가 부족할 경우에도 우울증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신체 질환이나 약물에 의해서도 우울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소화기계 질환, 암, 내분비계 질환, 뇌외상, 중풍, 치매, 파킨슨병, 심혈관계 질환에서도 우울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 억제제, 스테로이드, 항파킨슨 약물 등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우울증이 유발될 수 있어서 신체 질환이나 약물이 원인인지도 감별이 필요합니다. 우울증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우울증을 의지로 극복해야지 꼭 약을 먹어야 하는지 질문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우울증은 앞서 말씀드린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도파민의 균형이 깨진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마치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졌을 때 아무리 애를 써도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고 연료를 채워줘야 하듯이 우울증은 감정 상태를 조절하는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고 밸런스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의지만으로 우울한 상태를 벗어나기는 힘이 듭니다. 약물로 부족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와 균형을 정상화시키면 우울증의 증상들이 많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 치료는 주요 우울증에서 첫 번째 발병 시에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동안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두 번째 발병 시에는 약 2년 정도는 약물을 유지하고 3번 이상 재발되는 경우에는 5년가량 장기간 약물 유지를 합니다.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급하게 약물을 중단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약물 유지가 중요합니다. 우울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면 우울증과 연관된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울증의 위험을 10에서 30%가량 낮추고 재발의 위험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햇볕을 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조량이 저하된 가을, 겨울철에는 봄, 여름에 비해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햇볕을 30분 이상 쬐는 것은 우울증 예방뿐만 아니라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우울증의 치료와 예방에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 알코올을 드시지 않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한데요. 기분과 연관된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과 아미노산 등 여러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뇌 신경 전달 물질 분비와도 연관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서 장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정에 대해 적절히 표현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에 비해서 감정을 억제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요. 본인의 감정에 대해 표현을 하고 주위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우울증 예방에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뇌를 쉬게 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하여서 자신을 다그치기보다는 목표 수준을 조금 조정하고 하루하루 할 수 있을 만큼의 목표를 세분화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지은이었습니다.